그 어떤 재료보다 우선하는 게 수급이에요. 주식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수급이 살아있는 걸 사야 돈을 벌죠. 뚜렷한 주력주가 없는 상승장은 없어요. 한 발 늦게라도 정확히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그러니까 대응을 좀 우리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식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뭐 한 20~30%의 현금 비중은 항상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딱 하셔야 될 게 두 개예요. 그러면 내가 9월에 오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놓치지? 그거 답은 이런 거예요. 첫째, 보유 종목 관리. 둘째, 신규 종목 편입에 대한 고민. 이 두 개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보유 종목 관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먹었거나 못 먹었지만 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그러니까 산업이 암만 좋아도 산업이 좋다고 종목이 무조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또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뭐 반도체 그 나빠 바닥이 언제 오나 나쁘더라도 그 개별 종목의 수급의 변화가 캐치되면 그럼 얘기는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급이 깨져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0일 이동평균 같은 게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그게 손실도 줄이고 아니면 이익도 그 정도에서 끝까지 뭐 상태 팔면 좋겠지만 정리하는, 그래서 보유 종목 관리를 한쪽에 하셔야 되고 또 한쪽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추적해 왔던 종목들도 있고 뭐 이슈도 있고 뭐 이슈라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니니까 일정 기간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매수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9월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 이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급상의 변화가 감지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에서 예를 들면 뭐 패키징 후공정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도 수급이 완벽하게 수요가 공급을 이기는 그래프가 있고 그런 애들은 사도 되는 거죠.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확인돼야 한다. 그게 확인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린 10일 이평이 우상향하고 5일이 그 위를 가고 일봉이 5일 위를 올라간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빠졌다가 살짝 드는 거를 이제 너무 빨리 사고 싶으니까 이런 때 안 속을 내면 이게 그 직전의 고점, 꺾이기 전에 고점하고 지금에 올라가는 고점 어느 게 높은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고점 상황에서의 거래량의 차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래량이 높으면 향후의 주가 전망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인지해도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9월 시장에서 신경 써서 하실 작업은 딱 두 가지예요. 보유 종목 어떻게 내가 관리할 거냐. 그다음에 신규 그동안에 이렇게 유심히 보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오면 편입하고 그 상황이 안 오면 그냥 안 한다. 이런 거를 잘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 종목을 보자는 얘기는 압축을, 그러니까 퍼져 있다면 압축을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고 9월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지 반드시 좋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수상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산업 안에서도 미리 달린 애는 못 가요. 미리 달린 애는.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계속 밀어 올릴 때는 가는데 지금 뭐 시장의 유동성이 지극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서 대표 주자 한두 개 보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냥 그건 놔야 된다.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오기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황제가 없는 공백이 생겼을 뿐이지 예, 그렇게 뭐 화려하게 밀어올릴 그런 장은 아니다는 거죠. 네. 네. 아까 좀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은 모습, 이 여기에는 아마도 그동안의 주도주 가장 화려하게 상승을 했던 2차 전지주들이 좀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여기 이제 동의가 좀 되는데 이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MSCI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걸 땡겨야 되니까 보유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확 한번 슈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편입되면 그 전에 편입되면 사실 아니죠.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우리 시장은 그 사전에 이제 움직이지 정작 그날이 되면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뭐 2차 전지 올 때까지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쪽에 들으면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뭐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무슨 똑같은 리포트를 봐도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건데 그 어떤 재료보다 우선하는 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반문해 보세요. 난 2차 전지가 진짜 잘 갈 거를 진짜 깨알같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샀어? 이건 아니죠. 수급 때문에 산 거예요. 수급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몰렸던 수급이 무너지면 일단 피해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쭉 놓고 그 그래프를 보시면 살은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은 거는 손대지 마라. 철저히. 네, 그건 못 산다. 사는 거는 간다. 근데 그러니까 점점 좁혀지면서 몇 종목으로 압축돼서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그것도 수급이 깨져서 꺾이면 그러면 내려야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좀 꺾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때다?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하던 것을 외국인은 요즘 좀 사고 있고 오히려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계속 파는데 근데 또 희한한 거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또 계속 사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주도주였던 이 두 종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진짜 미래 성장성도 있고 기업 내용도 좋아서 샀어요. 그러면 그게 꺾이면 수급이 깨져서 꺾이면 한 반 정도를 팔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챙겨 놓고 나머지는 난 이건 진짜 끝까지 가져간다. 왜? 얘네는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2차 전지가 그렇게 살 게 있어요? 2차 전지 말고? 하긴 성장 계속 뭔가 성장하고 있는 거는 거기가 그럼 뭘 사냐 이게. 지금 이제 뭐 맨날 그렇게 부르짖던 그 바닥은 언제 오는지 모르는 반도체를 살 수도 없고 며칠을 3일을 못 가니 그거 안 되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안 되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2차 전지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그게 무슨 지금 이 가격에 사서 내가 몇 년을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라 주식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수급이 살아있는 걸 사야 돈을 벌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오는 데이터들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 수급이라는 거는 결국 그 외국인과 기관 혹은 개인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의 수급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를 올리는 돈은 누구의 돈이든 관계가 없다. 다만 사는 게 맞냐 파는 게 맞냐만 따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만 외국인 막 이러면 이제 외국인이 사는 것도 숏 커버리지 들어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분석해 내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게 뭐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그 흔적이 남는 거는 차트에 그냥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것만 보자. 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만에 하나 지금은 이제 좀 관망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상승으로 생각보다 상승으로 돌아섰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시그널은 뭐가 될까요? 그 시그널은 간단하죠. 첫 번째, 우리는 이게 천수답이에요. 외국인이 안 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달라져야 돼요. 뭐 하루 이렇게 조금 늘었다 뭐 빠졌다 이런 거 말고, 또 삼성전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파생으로 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추세가 매수 우위로 싹 바뀌는 거 같은 거. 그거 왜 우리 그 8월 17일 지나고 나서 잠깐 그랬었고, 올 1월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선 큰 거부터 보셔야 된다. 그거를 봤을 때 수급상에서, 그건 이제 전체 시장을 말하는 거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늘려간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동안 빠져서 싸서 그렇건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건 어쨌거나 이 가격대는 매력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뚜렷한 주력주가 없는 상승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려면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도주가 없이 이슈를 너무 오래 돌리면 시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 가서 물리고 저기 가서 물리고 그러니까 물린 돈은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덜 먹고 더 먹고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하나가 강력하게 시장을 끌고 가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타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돈 번 거 갖고 이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주도주가 정말 생기느냐, 요즘처럼 2박 3일 그런 거 말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강력한 개별 호재를 가진 별도의 기업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니까, 요즘은 뭐 정부도 그렇고 바이오 쪽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세요. 리포트, 뉴스 이런 게 막 바이오 쪽에 매일 쏟아지게 나와요. 그럼 바이오 여기 뭐만 하면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쪽에 관심을 두셔야 돼. 관심을 두고 이게 정말 수급으로 변화를 주느냐, 뉴스 말고 수급으로도 정말 변화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를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뭐 그렇게 시장은 잘 몰라도 금방 알거든요. 매일 체크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도주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혹시 그 이번에 다시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반도체와 2차 전지 이것이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도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쉬었다가 가면 주도주가 이제 바뀌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의 특수성이나 또 이제 정부가 요새 이제 정책 많이 내놓으니까, 어제 이제 ABCDK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K는 그 K 콘텐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힘쓰는 게 우주, 방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팽개쳐 뒀다가 요새 제대로 물 만난 게 조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 말이 안 되는 거 갖고는 주도주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AI 같은 거는 이제 잘 타이밍이 맞으면, 뭐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관계 기관에서 어제 이제 그런 말 나왔던데, 10월부터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슨 연구기관도 아니고 뭐 여기서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면 지금 굉장히 시장이 답답하긴 한가 보다. 근데 이제 그건 또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팟 가격, 반도체 스팟 가격을 매일 보거든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 흔적이. 그러니까 상승의 흔적이. 예. 그게 뭐 흔적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랑 관련돼서
AI 관련된 뭐 HBM 이런 거 관련된 데가 뭐 올라가면서 반도체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냥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 AI가 워낙 뭐 이게 강력하게 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교육적 오르면 교육적으로 왜 오릅니까? 이러면 AI 교육을 한답니다. 이거 뭐 AI 갖다 붙이면 AI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바이오도 우리가 뭐 바이오는 뭐 우리가 전혀 뒤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뭐 보나마나 이제 많이 올랐을 텐데 원전 관련된 거 우리나라에서 SMR 그거 1, 2, 3호기 만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거는 잘 만드니까 뭐 그런 것도 그 원전 관련 뭐 그런 것도 또 뭐 테마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방사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방산 많이 올랐는데 이 방산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반대급부로 뭘 또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예, 그게 이렇게 그 무슨 대출이 됐든 예, 자금 대출이 예, 됐든 그러니까 롱텀 기술, 론을 뭐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도 안 팔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나라 무기들이 많이 이렇게 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죠. 많이는 올라왔지만 뭐 3년치를 다 일감을 갖고 있다니까 도크가 모자랄 정도라니까. 뭐 그것도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선주 같은 거는 특징이 뭐냐면 조선 혼자는 시장 못 끌고 가요. 네. 이게 반도체 이거는 이게 파장되는 게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가능한데 2차 전지도 굉장히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도 그 2차 전지 쉘 메이커서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에 소재 되는데 소재의 원재료를 또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커지는데 카테고리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게 좁기 때문에 주도주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차와 정보 그러든지 뭐가 한 두세 개가 묶여서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죠. 근데 만약에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을 미리 이렇게 선정해 놓고 매일 추적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것도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네. 그 상승하는 강하게 그렇죠. 튀어오르는 네. 주식에 수급이 집중하자. 완전히 그 수요 우위로 싹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는. 수요 우위로 들어간다는 건 결국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가가 미리 가서 길목 지키게 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발 늦게라도 정확히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한 발 늦게 정확히 따라가는 방법은 뭐냐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 차트에 이미 나와 있다. 수급이 개선되는 게. 정배열로 뭔가 아니 그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죠. 정배열이 된다는 건. 근데 이제 그 정배열이 완벽해지면 거의 상투권으로 가니까 그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 10일 2평의 기울기예요. 10일 2평이 2주 평균 아닙니까? 그 기울기가 이렇게 가던 게 싹 들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게 든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2주 전에 산 사람은 모두 해피한 거예요. 이게 수요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일선이 그 위를 타고 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말하는 5일, 10일 사이의 정배열 아닙니까? 단기선이 위에 타니까. 그렇죠. 근데 일봉도 하나의 선이라고 보면 일봉이 5일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작을 한다고 봐도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페이크에 속지 않으려면 이 터닝한 고점이 직전에 조정을 줬던 11 이평선의 그 고도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슈 막 이렇게 돼서 갑자기 팍 솟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루 사이에 제가 얘기한 게 다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하루 사이에.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거래량 확 실려요. 거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음봉이면 아니에요. 그런 이슈에서는 음봉이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하시는 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제일 편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